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은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다루는 세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미 증시와 우리 증시의 주요 지수들을 보겠습니다. 미 증시를 먼저 보면 선물은 올랐습니다. 다우는 내렸지만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이 가능합니다. 즉 나스닥은 현재 상승 추세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다우를 보시면 다우 역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일봉 패턴으로 보면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 두 개의 미중 주요 지수는 상승세로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종합인데요. 종합과 코스닥 그리고 선물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2월 1일자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2월 7일 날에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제가 생각에 좀 긴 몸통을 지닌 음봉이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짧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지수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캔들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를 보시면 세 종목 다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이 가능한데 거래량과는 큰 상관이 없고 이동평균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61이평선이요. 그래서 상승 추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차트인데요. 사실 추세선은 선차트를 보고 그은 것입니다. 선차트를 보시면 다 잘 맞고 있죠. 상승 추세입니다. 다음 플로우 차트인데요. 세 종목 다 비슷한 폭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시세는 좀 폭이 좁은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유는 EQ볼륨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Q볼륨 차트 한국석유의 EQ볼륨 차트를 보시면 긴 얇은 사각형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좀 큰 폭의 EQ볼륨 차트가 나올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SG도 역시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상승이든 하락이든 폭이 좁은 좀 짧은 그런 EQ일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유진기업의 2월 1일자 일봉은 EQ일봉은 짧습니다. 폭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 이제는 큰 거죠. 참 여기서는 폭이 큰 그리고 길이가 긴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아마도 고점에서의 반락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일봉 다음에는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시기에 이 바로 앞에 있던 이 녀석이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됐죠? 다음에 두 개의 상승하는 EQ일봉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도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것으로는 반락 시작점이지만 이 녀석처럼 다시 상승하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락해야 될 패턴이지만 강한 매수세 때문에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다. 뭐 따져보면 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결론은 상승일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물대 차트입니다. 다음은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 차트는 연봉으로 봐야 맞습니다. 연봉을 보겠습니다. SG는 아니네요. 다시 한번 캔들 차트로 바꾸고 캔들 차트에서 캔들 차트에서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이 이건 가능하고요. 네, SG는 연봉이 그러네요. 어쨌든 한국석유 연봉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석유는 연봉 한참 위에 있죠. 예. 그래서 이 녀석은 최근 매물대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SG는 뭐 큰 상승 하락이 없죠. 짧으니까 보시면 상승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일봉이 최대 매물대보다 상승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입니다. 상승 추세란 말입니다. 강세장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한국석유 그리고 유진기업 SG 모두 상승 추세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시계곡선입니다. 역시계곡선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당연하죠. 연봉으로 찍었는데요. 이 녀석도 일봉으로 찍어야 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상승이고 상승 추세죠. 이것도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녀석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상승인지 하락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죠. 이 자리인데 하나씩 보시면 이 자리는 여기 중에 있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하락 중입니다. 하락. 매도 시작 매도예요. 그냥 매도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유진기업은 매도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SG와 한국석유는 상승 중입니다. 상승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다음 PNF를 보겠습니다. PNF를 보시면 상승 중이죠. 세 종목 다 상승 중입니다. 물론 이건 아니죠. 뭐가 있냐면 이렇게 꺾이면 이건 분명 하락세죠. 여기도 하락이고 세 종목 다 이런 건 하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상승하고 있죠. 상승. 이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녀석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상승 추세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인데요. 유진기업의 삼성전자는 상승하고 있고 SG는 하락입니다. 한국석유는 상승이죠. 유진기업만 하락인데
이때는 MACD를 봐야 합니다. MACD를 보시면 세 종목 다 상승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왔던 유진기업의 하락하는 이런 패턴은 정확한 시그널이 아니라 그 유진기업이 MACD가 상승하는 것인 만큼 이것은 기간 조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SG는 제일 약합니다. 상승을 못하고 횡보하는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캔들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캔들 차트는 상승이죠. 삼선전환인데 문제가 좀 있나 본데요. 네. 다음은 스윙 차트입니다. 예, 역시 스윙 차트에도 상승이죠. 여기 보시면 상승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인데 여기도 상승, 여기도 상승입니다. 물론 하락이라고 우겨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하락 추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아서 상승이라는데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지그재그를 보겠습니다. 지그재그선을 좀 보겠습니다. 지그재그선, 여기도 지그재그, 여기도 지그재그.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지그재그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상승을 했죠. SG는 SG도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지그재그 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한국 석유가 제일 완만한데 여기서 이렇게,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지그재그 선을 봐서는, 예, 지그재그 선으로 봐서는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주요 차트와 특수 차트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다음은 채널 지표를 지나서 채널 지표를 먼저 봐야겠네요. 그럼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한국석유 그리고 SG 유진기업 모두 다 이제 막 최근에 그 구름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는 세 종목 다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강세장인데요. 스토캐스틱스 슬로우를 보시면 세 종목 모두 다 현재 매수 시그널이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그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보통 이제 횡보라든가 보합 또는 기간 조정으로 따지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락하려다가 다시 그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승 시그널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SG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을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그 한국석유인데, 한국석유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봉들이 하락하기 때문이고, 최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오늘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요. 세 종목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평을 하자면 현재는 강세장이고, 스토캐스틱슬로우도 매수 시그널이 나온 만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맥키니 다이나믹스입니다. 맥키니 다이나믹 보시면 세 종목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SG가 아까 마찬가지로 RSI 지표가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SG는 맥키니 다이나믹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면에는 약세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상승세가 오래 가기 어렵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는 역시 상승이지만 그 이평선의 움직임을 보아서는 하락 중이다. 그래서 약세자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진기업은 상승세를 무난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결론 났습니다. 유진기업이 셋 중에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SG가 살짝 오늘 그러니까 2월 1일날 상승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분명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석유는 추세가 분명히 없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파라보릭사가 음의선입니다. 결국은 유진기업이 더 갈 가능성이 제일 많은 종목이고, 그 다음이 한국석유, 그 다음에 SG가 제일 약한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스 차트를 좀 볼 텐데요.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박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유진기업이요. 잘 그렇지 않게 나타나 있고, SG도 상승이고 한국석유도 상승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석유가 제일 약하네요. 다음은 DMA입니다. DMA 죄송합니다. 화면이 나가버렸는데요. 다음은 박스 차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국 석유는 제일 못났습니다. 추가 상승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G와 유진기업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DMA요. 세 종목 다 DMA는 좋습니다. MFI와 함께 봐야 합니다. MFI를 보겠습니다. 한국 석유는 하락하고 있고요. SG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은 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기업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SG, 그 다음 한국석유 순서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가격지표 TEMA를 봅니다. 역시 DMA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TMA 그리고 금을 차트입니다. 한국석유는 상승 추세가 확실하고요. SG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진기업 어떨까요? 유진기업은 잠시 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유진기업도 상승이죠. 그런데 그 금을 안으로 일봉이 들어왔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면 유진기업이 가장 상승체가 좋고 그 다음 한국석유하고 SG입니다.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거래량 보조 지표입니다. 잠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거래량 보조 지표입니다. OBV인데요. 예, 세 종목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세 지표인데요. 잠시 화면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추세 지표는 RSI가 아니라 소나와 소나와 트릭스를 봅니다. 소나와 트릭스를 봅니다. 상승 중이죠. 역시 소나와 트릭스를 봅니다. 이것도 그 약세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매도 매수가 신호가 발생했죠. 트릭스 한국석유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매도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매도 시그널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SG는 매도 신호 후 다시 매수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유진기업은 당연히 가장 강력한 이제 파워를 가졌다고 보는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지표입니다. 변동성 보조 지표를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석하기 전에 좀 화면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했고 우리는 신신미도와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신신미도,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신신미도,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를 봅니다. 유진기업은 상승 추세인데 신신미도의 경우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빙성 있는 건 아니고요. SG의 경우 소나는 매수 시그널,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는 역시 매수 시그널을 봐야 되나요?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석유의 경우에는 다시 매수 시그널이 있었고요. 역시 C5도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유진기업이 가장 그 CEO가 강력하고 그 다음이 그 한국석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SG가 마지막으로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번에 그 유진기업, 한국석유, SG를 분석해 봤는데요. 한국석유의 경우에는 딱 보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유진기업이 가장 강하게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꼴찌가 SG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나왔던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 종목 다 60일 이평선이 추세선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따지지 않고 매수를 하더라도 뭐 크게 손실을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라면 유진기업, 한국석유, SG 순서입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성공하자였습니다.